회수의 순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이에요. 176쪽. 네, 그래서 대기대 순환부터 가는데 여기 첫 번째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 그래프예요. 요거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필수 그래프여서 옆에다가 따라 그리세요. 위도별 에너지 수직. 내가 아직 출석부가 없어가지고 이름 다 못 외웠네. 원우야, 수지가 뭐야? 수지가 뭐예요? 수지가 뭔지 알아? 수지? 수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쓰세요. in and out을 말합니다. in and out.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지라고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네.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지라고 하고, 위도별로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그래프로 그릴 건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왼쪽에 북극, 오른쪽에 남극 이렇게 해서 그릴 거야. 지구 입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극이랑 적도 중에 태양 에너지는 어디에 더 많이 들어요? 적도에 많이 들어요. 적도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그릴 수 있어요. 쉽죠? 이거 암기 아닙니다.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입니다. 지구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야. 인이야, 인. 인 그리기 쉽죠? 됐죠? 아웃 그리겠습니다. 아웃. 지구가 방출하는 거,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을 그릴 건데,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은 어디가 제일 클까요? 적도가? 냉각효과가 적도가 제일 크다고? 잘했습니다. 적도가 제일 커요. 극이 제일 작고. 지금 이 빨간색은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냉각되는 효과입니다. 이 빨간색은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입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아웃이에요. 아웃. 에너지를 방출해서 냉각되는 효과예요. 이게 적도가 제일 커.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방출량이 높거든.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적도야. 그러니까 에너지 방출량도 제일 커. 근데 들어오는 것보단 작아.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적도를 잠깐 보시면,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색칠하는 거, 요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요. 과잉돼요. 에너지가 남아. 근데 극지역 보면은, 고위도 지역 보면은 나가는 게 더 많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그죠? 여기가 부족해. 에너지가 부족. 여기도 부족. 저희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이렇게 수송돼야죠. 에너지가 수송돼야 돼.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줘. 누가 옮겨주냐면 대기와 태양이 옮겨줍니다. 대기와 태양이 옮겨줍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때도 나오나? 중학교 때는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지금 저희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전 지구를 생각하면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똑같아져 있습니다. 현재 이걸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해요. 전 지구는 현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어. 지구가 탄생하고 46억 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지구는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어.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적분하면 전 위도에 따라 노란색 그래프를 적분해. 그럼 전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 들어오는 양이죠? 이거랑 빨간색 그래프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빨간색 그래프 적분하면 전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잉 면적이랑 부족 면적은 같아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지? 전 지구는 평형을 이뤘는데 위도별로는 평형이 다 깨져 있어. 저희도는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부족해.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줘. 대기랑 해양이. 여기까지가 지금 교재에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다 이제 추가로 몇 개를 더 필기하겠습니다. 요 위도가 있어요. 요 위도. 찾았니? 교점? 여기. 교점 찾았어요?
이 교점을 뭐라고 하냐면 평형 위도라고 해요. 평형 위도. 평형 위도.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아지는 위도입니다. 평형 위도. 이게 대략 38도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위, 남위 38도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를 추가로 그리는데 에너지가 여기서 고이도로, 저희도에서 고이도로 수송이 되는데 에너지 수송량이 여기서 극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에너지 수송량 그래프입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이야.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이 평형 위도에서 극대값이 나타납니다. 생각을 해봐. 내가 적도에 살아. 그 코로나 때 마스크 없던 시절 기억나? 마스크 부족했던 시절? 내가 마스크 남아. 그래서 마스크 남으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마스크 주고 싶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 주변에 주고 싶은데 주변 애들도 마스크가 많이 있어. 그럼 에너지가 많이 안 가겠죠. 마스크 이동이 별로 없겠죠. 여기 나 마스크 부족해. 엄청 부족해 마스크. 마스크를 받고 싶어. 근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 애들도 마스크가 부족해. 마스크 이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요 지역 봐봐, 요 지역. 요 사람은 마스크가 남아. 근데 바로 옆에 둘러봤더니 마스크가 부족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 그럼 이제 마스크가 쭉쭉 가는 거죠. 에너지가 잘 이동한다. 그래서 이 평형 위도가 과잉이랑 부족이 접하는 지점이니까 에너지 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38도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있는 위도대가 37.5도입니다. 38선 바로 미치잖아. 그죠? 38선 바로 미치니까 에너지 수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대기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 지구에서 일기예보를 가장 하기 어려운 위도대가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위도대입니다. 38도예요. 일기예보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됐어? 좋아. 그럼 지금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를 할 거예요. 얘. 대기가 에너지를 어떻게 수송하는가? 여기부터 갈 겁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할 거예요. 대기. 대기가 에너지를 수송해 주는데 어떻게 수송하나? 첫 번째, 교재에 있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안 그릴 거야. 그냥 그림만 볼 거예요. 요건 헤들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일 먼저 제시했던 건데 지구에서 바람이 어떻게 돌까 생각을 해봤더니 적도가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해. 적도가 뜨거우니까. 극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돌지 않을까? 이렇게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이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열적 순환이라고 그래. 열에 의해서 돈다. 열에 의해서 돈다. 뜨거우니까 상승, 차가우니까 하강.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렸죠? 우리나라 여기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헤들리가 주장한 이 모델이 맞다면 우리나라에 북풍만 불어야 돼. 북풍만. 근데 우리나라 북풍 안 불잖아. 우리나라 편서풍 제도잖아. 그죠? 이게 틀렸죠? 틀렸어요. 열적 순환만 고려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페레 모형이 나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외울 거예요. 이 그림. 헤들리의 후배 페렐이 이론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형을 냈는데 헤들리가 생각했던 열적 순환에다가 지구가 자전한 효과, 그러니까 전향력까지 고려해서 모델을 냅니다. 헤들리는 아까 했던 첫 번째 모델은 전향력을 고려 못했어. 지구 자전 효과를 고려 못했던 거야.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 그려볼게요. 따라 그리셔야 돼. 여기가 적도고 여기가 극이야. 근데 이제 주요 위도대가 이렇게 됩니다. 30도, 60도. 성민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야? 6,400km. 지구의 반지름 6,400km. 적도에서 극까지 몇 킬로미터잖아? 10,000km. 알고 있죠, 그죠? 상식이지? 지구에 사는 이상 알고 있죠, 그죠?
6,400km, 10,000km입니다. 첫 번째 화살표가 뭐냐면 그려지는 순서가 중요한데 바람이 어떻게 도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적도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니까 상승. 강민아, 몇 킬로까지 상승해? 13km? 이걸 기억하네. 1학기 때 했던 건데 대륙 관계면까지 상승합니다. 대륙 관계면까지 상승해요. 지금 바람이 부는 요거는 대륙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대륙 관계면은 약 16km 이내에 있습니다. 12에서 16km 내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과장해서 그린 거야. 이게 6,400km고요. 이게 한 16km 정도 됩니다.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두 번째 그릴 화살표는 이겁니다. 차가우니까 공기가 떨어져요. 하강해요. 그래서 이 대기대 순환이 대륙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점선이 대륙권 계면이야. 이 점선보다 위쪽은 성층권이야. 오존층이 있는데 거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불지 않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약간 달라. 적도에서는 공기가 뜨거우니까 팽창해서 한 16km 정도 되는데 극에서는 한 8km, 9km 정도 됩니다. 공기가 압축돼서. 이때 헤들리는 이렇게 생각했지. 이 상승한 공기가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칠판을 봅니다. 네, 칠판 봐야 돼. 전형이 어디로 적용해? 어느 배경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적용하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휘어야 돼. 오른쪽으로 휘면 이 칠판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휘어야 돼요.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다 보면 이렇게 휘잖아. 계속 휘다 보면 여기까지 못 가고 가다가 휘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여기 공기가 쌓여요.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 전향력 때문에. 됐어? 전향력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계속 휘다 보니까 여기서 공기가 떨어집니다. 하강해요. 이게 제일 결정적인 차이야. 그래서 세포가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이 극에서 내려오는 애랑 만나서 이렇게 세포가 총 3개가 생깁니다. 세포가 3개가 생겨요. 세포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죠? 이 첫 번째 세포에 자기 선배 이름을 헌정했습니다. 헤들리 세포.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극지역에 있는 이 세포를 극순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제일 중요한 세포에다가 자기 이름 붙여버리기. 페렐 순환. 그죠? 3개의 세포가 생겼습니다. 이 3개 중에 열적순환을 찾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열적순환은 헤들리랑 극이야. 뜨거운 데서 상승하고 차가운 데서 하강하는 게 열적순환이었잖아. 얘 봐봐. 이게 뜨거운 데서 상승했잖아. 이거 열적순환. 그 다음 이거 극순환. 이거 차가운 데서 하강했잖아. 이거 열적순환. 그죠? 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도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열이 생기고 열의 차이가 생기고 이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열적순환은 다른 말로 직접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열적순환, 직접순환 같은 뜻이야. 근데 이 가운데에는 열에 의해서 도는 애가 아니야. 가운데 있는 애 잠깐만 봐봐. 가운데 있는 애 보면 요 지점이랑 요 지점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30도랑 60도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30도가 온도가 더 높잖아. 근데 온도가 높은 데서 오히려 하강하죠. 얘는 열적순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학적 순환 또는 간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순환 골라라, 뭐 간접 순환 골라라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 쉽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구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 열의 차이에 의해서 얘랑 얘가 돌기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얘 돌고 얘가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이 도는 힘에 의해서 얘가 낑겨서 이렇게 도는 거야. 열에 의해서 도는 게 아니라 이 도는 힘 때문에 도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태경아, 여기는 고압대야 저압대야? 적도. 상승기류 있으니까 적이야.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날씨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날씨 안 좋아요. 상승기류 있으니까 날씨 안 좋아요. 적도는 비 많이 와요. 태경아, 저압대야, 고압대야? 고압대. 하강기류 있으니까 고압대. 날씨가 여기는
좋아요. 비가 안 와요. 태경아 여기 고압대야 저압대야? 저압대야? 파란색인데? 고압대야 저압대야? 고압대야 저압대야? 잘했습니다. 저압대요. 상승기류 있으니까 저압대야. 그치? 여기는 날씨가 안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고기야. 고압대. 너무 쉽죠? 그래서 지구에서 날씨가 안 좋은 데가 적도랑 60도, 그 다음에 날씨 좋은 데가 30도랑 90도. 여기에 무슨 바람 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통합과학 했어, 그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이걸 무역풍이라고 해요. 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이걸 편서풍이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요. 이거를 극동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치?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편서풍 부는 거예요. 그 다음 각각의 위도대 명칭이 중요한데 명칭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데 이 적도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열대라고 합니다. 열대. 쉽죠? 열대. 적도는 열대. 근데 저기압이니까 열대 저압대. 또는 교과서에는 열대 수렴대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기가 수렴하죠? 보이죠? 남반구에서 이렇게 오면 북반구랑 남반구랑 공기 보면 보이니까 열대 수렴대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도 30도가 중요한데 위도 30도를 뭐라고 하냐면 아열대라고 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아열대라고 합니다. 위도 30도를 알아두셔야 돼. 고기압이니까 아열대, 고압대. 위도 60도는 아한대라고 합니다. 아한대, 저압대. 마지막으로 위도 90도는 극고기압. 극고기압, 극고압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명칭이죠, 명칭. 수경아, 이거 4개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아열대가 제일 중요하죠. 아열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특징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기억나? 편서풍? 편서풍 여기 있는 거? 여기 특징 기억나? 여기 특징 기억나요? 기억나? 1번 사막이 여기 생겨요. 사막. 비가 안 오니까 고기압이어서 날씨가 매우 맑아요. 건조해요. 사막은 적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위도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생겨. 두 번째는 우리 기말고사 때 했어. 1학기 기말고사 때. 바닷물이 제일 짜. 염분이 최대가 되는 위도야. 염분 최대. 왜냐면 비가 안 오니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알고 계셔야 돼요. 위도 30도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위도 60도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위도 60도는 별명을 알아야 돼. 별명이 뭐냐면 기말고사 때 했죠. 한대 전선대입니다. 한대 전선대. 전선이 뭐냐면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만날 때 생기는 건데 여기 편서풍 따뜻하죠? 극동풍 차갑죠? 둘이 만나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선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선대라고 하고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서로 힘겨루게 하니까 되게 불안정해. 그래서 얘네들이 섞이면서 온대저기압이 태어나는 곳이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대? 그냥 고위도쯤에 형성되어 있어. 한대?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요거는 다음 주에 백지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그림을 복원시켜 주시면 돼요. 아주 좋아하는구나. 똑같이 복원시키면 돼.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좋아. 방금 한번 요걸 한 겁니다. 절반 끝났다니까. 절반 끝났어. 나머지 절반 하면 이제 끝이야. 사진 찍었어? 좋아. 이건 또 질문을 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날카로운 친구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 위에 여기는 이제 편서풍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책마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죽으라고 외운 이 그림은요, 지구가 1에서만 맞는 거예요. 지구가 1. 지구가 2로 가면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페레 모형조차도 현재 지구의 대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마다 이 위에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어. 근데 신경 안 써도 돼. 실제로는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지구가 1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다. 지구가 2에서는 물어보지만 지구가 1에서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이 약간 다른 그림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해양으로 가겠습니다. 해양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7쪽이죠. 해수의 표층순환. 방금 우리 바람 배웠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바닷물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규칙적인 흐름이 있을 거야. 그걸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 해류를 할 건데 이 그림은 필수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가 적도가 있어. 북반구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 바람이 무역풍이 불어요. 이렇게요. 그죠? 무역풍은 동풍 계열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와요. 이렇게. 그럼 해류도 이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이 해류의 이름이 적도해류야.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적도해류. 찾았어? 적도해류. 원인이 뭐냐면 무역풍입니다. 원인은 무역풍입니다. 됐지? 원인 무역풍. 두 번째,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불어요. 그러면 편서풍에 의해서 해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데 이 해류의 이름은 서풍피류입니다. 서풍피류. 동그라미 2번 확인해주세요. 서풍피류. 찾았어? 그 P자가 영어로 by, 뭐뭐에 의해서 이런 뜻입니다. 서풍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 보면 극동풍이 흐르죠? 극동풍이 불죠? 그러면 이 방향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해류를 극류라고 합니다. 극류. 동그라미 3번 확인.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극류는. 지금 해류 3개 배웠어. 이 3개는 전부 다 바람 때문에 벌어지는 해류야. 남반구도 그려볼게요. 남반구 무역풍, 그러면 적도해류. 남반구 편서풍, 그러면 서풍피류. 남반구가 좀 특이해. 극동풍이 부는데 해류가 거의 없어. 왜냐면 남반구는 고위도에 바다가 거의 없거든. 땅으로 채워져 있어. 남극 대륙이라고 하죠. 거의 안 나타나요. 해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구의 표면이 바다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지도 있잖아요. 육지가 막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육지가 막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적도 부근 봐봐. 적도에서는 무역풍이 계속 불어요. 이쪽으로 바람이 계속 불어. 그럼 해류가 계속 이쪽으로 가다 보면 실제로 이쪽이 해수면이 더 높아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해수면이 높아. 해수면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이쪽이 더 높아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립니다. 바닷물이. 그래서 적도를 따라서 반대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확인해주세요. 적도 반류. 이 적도 반류는 생성 원인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해수면 높이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바람이 아니야. 바람이 아니야. 주의해야 돼. 지금 4개 배웠는데 1, 2, 3번은 다 바람 때문이고 4번은 적도 반류는 바람 때문이 아닙니다. 됐어? 그래서 옆으로 흐르는 거 먼저 했어. 쉽죠? 옆으로 흐르는 거. 가다 보면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 왜냐면 육지가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돌게 되거든. 북반구만 먼저 볼게. 세경아 이거 북반구만 볼게. 이거만 보자. 이것만. 여기 잠깐 보면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열대순환이라고 붙였어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열대지방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30도 기준으로 돌고 있거든. 여기가 위도 30도잖아.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걸 아열대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게 있죠. 요거는 위도 60도 기준으로 돌고 있으니까 아한대 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아, 바다도 순환세포가 3개 생겨. 대기랑 똑같아. 대기도 순환세포 3개 생겼는데 바다도 3개 생겨요. 쉽죠?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하겠죠. 얘네들 너무 작잖아.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중위도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도덕 시간은 또 배웠지. 그치?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한다? 무시한다. 너무 작으니까 이거 무시하자. 그치?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고요. 얘만 고려할 거야. 얘만. 중위도만 고려할 거야. 아열대 순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필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너무 쉽다고? 이거 그릴 생각하니까 이거 그리는 건 나만 그릴 거고 여러분들 밑줄만 그리면 돼요. 이거 뭐 세계지도 다 그릴 수 있지 이제? 이거 지우고 그지?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 태어나. 해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 해류의 이름이 뭐예요? 적도 해류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를 적도 해류라고 그래. 적도 해류. 정원아 이것만 보자 이거. 정원아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 이 해류 이름 뭐야? 이 해류 이름? 적도 해류야, 그치? 적도 해류야. 적도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게 적도 해류예요. 얘 뭐예요, 얘? 적도 해류. 얘 뭐예요? 적도 해류. 쉽죠? 지금 적도 해류 다 그린 거야. 수희야. 이렇게 흐르는 해류는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 뭐야? 서풍피류. 동그라미 2번. 서풍피류. 찾았어? 한 번 더. 이거 뭐라고? 서풍피류. 이거 뭐라고? 서풍피류. 중위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 서풍피류입니다. 근데 서풍피류는 별명까지도 외워야 돼. 별명을 쓸게. 얘 태평양의 북쪽에서 흐르니까 북태평양 해류. 쉽다. 그죠? 얘는 뭐겠어? 대서양의 북쪽이니까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 마지막 얘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남극을 뱅글뱅글 돌아요. 남반구에는 육지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 요거를 남극순환류라고 해요. 남극순환류. 됐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 아까 동그라미 3번이 극류였는데 극류 무시할 거야. 왜냐면 바다가 너무 조그맣잖아. 잘 안 나타나지, 그치? 남극에는 바다도 거의 없고 극류가 잘 안 나타난다고. 극류 무시.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 적도 만류. 요렇게 흘러나가요. 요거 적도 만류. 그죠? 자, 지금까지 배운 좌우로 흐르는 해류를 다 쓴 겁니다. 그럼 가다 보면 육지를 만나니까 위아래로 갈 텐데 순환세포 3개 중에 아열대 순환만 표시할 거야.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 있거든? 우리나라 옆에 일본 옆쪽으로 흐르는 해류, 요거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한 해류죠.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미국 캘리포니아거든요. 가봤니?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동그라미만 치세요. 동그라미. 지도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외우셔야 되는 거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남반구 가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호주의 동쪽을 따라 흐른다고 해서 동호주 해류라고 합니다.
동호주 해류.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흘러요. 이 나라가 페루입니다. 페루. 알고 있죠? 페루. 엄청 유명한 나라죠. 그죠? 페루 앞바다 흐른다고 해서 페루 해류.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태평양이 필수예요. 우리 내신 하잖아. 내신. 그러니까 대서양도 써볼게. 대서양.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이 해류는 멕시코만류입니다. 멕시코만을 따라서 흐릅니다. 멕시코만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유럽 쪽으로. 이거를 카나리아 해류.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 남반구 대서양. 여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출제확률이 낮아요. 그냥 써보기만 할게. 이렇게 가는 애가 브라질 해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애가 벵겔라 해류.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어? 네. 이렇게. 또 질문 대상. 이렇게 8개를 추가로 외워주면 돼. 근데 거기에 뭐 서호주 해류, 뭐 모잠비크 해류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기선제압 이런 거 하려면 외워주시면 좋죠. 친구들 기선제압 할 때 이런 거 모잠비크 해류 이런 거 외워두면은 수업 시간에 그냥 괜히 질문하란 말이야. 그 선생님한테 모잠비크 해류 영향력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이 모든 해류를 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썼는데 빨간색이 난류고요. 파란색이 한류입니다.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해야 되는 물리량은 총 5개인데 수온, 염분, 밀도, 용존산소, 마지막으로 영양, 염료까지입니다. 이렇게 5개. 5개. 수온은 누가 높냐면 난류가 높아요. 쉽죠? 저위도에서 따뜻한 지방에서 올라온 거니까 더 따뜻해요. 염분이 중요해요. 염분도 난류가 높아요. 짜요. 왜냐면 수온이 높으니까 증발이 잘 돼서 그래요. 수온이 높아서 증발이 잘 되니까 짠 거야. 뜨겁고 짠 거야. 된장찌개라고 외우자. 된장찌개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뜨겁고 짠 거예요, 난류는. 그 다음 밀도는 한류가 커요. 밀도는 한류가 커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거든. 근데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더 크지 않나요? 근데 두 가지 요인 중에 수온의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한류가 평균적으로 밀도가 크다. 용존산소는 한류가 많아요. 찬물에 기체가 잘 녹거든. 너무 쉬워요, 그죠? 마지막으로 영양염료는 암기사항인데 영양염료는 한류에 많습니다. 영양염료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질산염, 인산염 이런 건데 찬물에 더 많습니다. 물고기가 살기 좋아요. 외울 땐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한류가 물고기가 살기 좋아. 괜찮아? 5개 됐어요? 이 5개가 지구가 원인데 우리 내신이잖아. 2개를 더 쓸 겁니다. 그 밑에다가 표 밑에다 쓰세요. 시험에 따라서 폭과 유속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해류의 폭 그리고 해류의 유속. 폭과 유속. 난류를 외울 겁니다. 난류가 폭이 좁고 빠르게 흐릅니다. 좁고 빨라요. 좁고 빠르게 흘러가요. 난류가. 지구과학 2입니다. 원인은 지구과학 2에서 나오지만 지구과학 1에서는 암기로 가끔 물어봅니다. EBS에 실제로 이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했니? 학교에서 안 했어요? 하는 학교 있어요? 여기 했어요? 하는 학교도 있어요. EBS에도 있어요. 문제가.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기만 할 거야. 원인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원인은 집어2. 난류를 외울 건데요. 뜨겁고 짜, 그리고 좁고 빨라. 그래서 된장찌개 콸콸콸 이렇게 외워주세요. 된장찌개가 콸콸콸콸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난류가 된장찌개 콸콸콸이야. 좁고 빨라야 돼. 자, 지금 여기 보면 속도가 좀 다른 게 얘는 진짜 빨리 흘러가고 이쪽은 되게 천천히 가요. 캘리포니아. 이 쿠로시오 해류에 있는 쪽이 우리나라 쪽이잖아. 그죠? 동아시아. 여기 다 빨리빨리잖아. 그지?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도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캘리포니아 가본 사람 있니? 되게 여유롭고. 여기 이 동네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은 지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어요. 그죠? 여긴 되게 여유로워. 여기는 빨리빨리. 여기는 이렇게. 그죠? 원인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시고 지금 방금 한 게 표층순환입니다. 표층순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 페이지. 네. 뭐라고요? 아, 여기 북태평양 해류는 난류냐 한류냐? 이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얘는 바람에 의해서 좌우로 흐르잖아. 난류의 정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걸 난류라고 하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걸 한류라고 하는데 얘는 위도 따라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난류도 한류도 아니야. 얘는 노란색은 난류도 한류도 아니야. 좋아. 심층순환 하기 전에 요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확대한 거 잠깐만 할게요. 이거 1학기 때도 했는데 여기다 그리세요. 교재 없어요. 요것만 그리고 자, 요것만 그리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 여기 일본 있다고 하자, 일본. 이렇게. 요것만 그리고 자, 요것만 그리고. 일본 옆쪽으로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지나가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직접적으로 오진 않는데 여기에서 갈라져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갈라져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해바다, 여기 이걸 황해바다라고 그래. 서해바다, 황해바다. 여기로 오는 해류를 황해난류라고 합니다. 황해난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요. 요렇게. 일단 이렇게. 일본 따라서 이렇게. 여기 이제 대마도라는 섬이 있거든. 스시마 섬이라고 하는데 대마도. 요 해류를 대마난류라고 해요. 대마난류. 일본 쪽으로 요렇게 가는 거야.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는 거. 이거 대마난류. 그리고 대마난류에서 갈라져서 우리나라 동해바다로 이렇게 오는데 요렇게 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대마난류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이렇게 와요. 요거는 동한난류라고 합니다. 이름을 서술형으로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해난류가 아니라 동한난류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북한한류.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가 이렇게 됩니다. 총 3개. 얘네들도 외워줘야 돼. 왜냐면 시험에 한 번씩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에서 여기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데요. 이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조경수역. 뜨거운 물과 찬물 만나는 곳. 물고기도 취향이 있어서 따뜻한 물 좋아하는 물고기 있고 찬물 좋아하는 물고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다 같이 모이는 거죠. 황금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괜찮아? 당연히 여름철에는 난류가 세니까 조경수역이 좀 올라갈 거고 겨울철에는 한류가 세니까 조경수역이 좀 내려갈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표층순환. 심층순환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다. 뭐라고? 질문 뭐야? 맞아요. 여기 질문이 얘네들이 쿠로시오로부터 왔나요? 네. 이 모든 난류들이
이 모든 난류들의 근원이 쿠로시오입니다. 쿠로시오에서 다 달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류다. 맞다고 하셔야 돼. 아주 날카롭구만. 날카로워. 지금 한 건 표층순환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는 표면에 있는 물들. 다음 주제가, 마지막 주제가 심층순환인데 이제 지도를 잡아봐요. 지도에서 여기가 유럽이거든? 알고 있니? 유럽 이쪽에다 그려야죠. 지구가 둥그니까요. 이렇게 북대서양해류가 가다가 아래로 가는 카나리아 해류가 있는데 위로 가는 애도 있어. 위로 이렇게 아한대 순환도 돌아야 되니까 아한대 순환. 그럼 여기까지 가면 이 지점이 뭐라고 하냐면 그린란드라고 해요. 들어봤니? 그린란드. 지구본 제일 위에 있는데 그린란드. 또 덴마크 땅이라고 하더라고. 그린란드. 들어봤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데 이제 필기를 할게요. 이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그림에다가 필기를 할 건데 여기야. 여기 지도가 약간 다르죠? 대서양의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바닷물이 여행을 하다가 바닷물이 막 전 세계 여행하다 여기까지 가면 수온이 차가워져요. 수온이 낮아져요. 그리고 해수의 일부가 얼어붙어요. 이걸 결빙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생성돼요. 그린란드 부근에서 빙하가 생성돼요. 그럼 남은 바닷물은 매우 짜집니다. 염분이 높아져요. 그러면 차갑고 짜지는데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지고 짤수록 밀도가 커요. 그래서 그린란드 부근의 바닷물이 밀도가 매우 커져요. 그럼 가라앉습니다. 이걸 침강이라고 해요. 가라앉아요. 바닷물이 막 여행하다가 그린란드까지 가면 차갑고 짜지기 때문에 가라앉아. 이걸 침강이라고 하고, 바닷물이 어딘가에서 가라앉으면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솟아오르겠죠. 이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솟아오르는 해역은 뭐 대표적으로 페루나 뭐 인도야 뭐 이런 데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솟아오르는 해역들은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전 세계 바닷물이 이렇게 이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이걸 심층순환이라고 합니다. 심층순환. 이거 이제 이과생이 보고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같다라고 해서 이 순환을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써주세요. 시험에 컨베이어 벨트라고 나오면 이 심층순환을 의미하는 거야. 감성 수준이 처참하죠. 컨베이어 벨트 순환.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 했지만 에너지 수송입니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심층에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 공급해 주는 겁니다. 속도가 매우 느려요. 매우 느려요. 여기서 침강하면, 여기서 가라앉으면 맨 밑바닥 심해, 여러분들 좋아하는 심해를 떠돌다가 뭐 이런 데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한 1000년 정도 걸려요. 1000년. 게임 많이 해봤지? 막 해가지고 막 져서 심해로 떨어졌어. 너도 게임 많이 했는 거지? 심해로 떨어졌어. 다시 올라오는데 한 1000년 정도 걸리지 않았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심층순환인데 시험에는 그 밑에 있는 게 나와요. 대서양에서의 심층순환. 맨 밑에 그림. 요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 자른 거야 얘들아. 여기를 자른 거야. 여기 싹도 표시해 주세요. 여기 자른 거야. 대서양 자른 거야. 태평양을 자르는 게 아니라 대서양 자른 거야. 대서양만 외우면 돼. 싹둑 잘라서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어디다 그려야 되지? 여기다 조그맣게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네, 여기 자른 겁니다. 여기 잘라서 그리는데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왼쪽에 북극 그릴게, 오른쪽에 남극 그릴게. 침강 해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북반구만 그렸는데 남반구에서도 침강해. 어디서 침강하냐면 여기 남위 60도 부근, 남위 60도 부근. 여기서 침강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해류의 이름을 남극 중층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확인해주세요. 남극 중층수.
근데 수심이 약 1km 정도 돼. 흐르는 수심이 여기가 1km 정도 돼. 이걸 알아두면 문제 풀이에 유용합니다. 유리해요.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수심은 얼마야? 얼마예요? 동이 얼마야?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수심. 4km죠, 그죠? 4km야. 다 알고 있지? 여기가 지금 4km 정도예요. 4에서 5km. 이거 외우라고 했지? 외우고 있죠? 바다의 평균 수심 4에서 5km 외워야 돼. 우리 수능도 준비해야 되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수능 80일 깨졌나? 얼마 안 남았어요. 수심 왜 외우라고 했냐면 그 판구조론 문제에서 1단원에서 음향 측심 자료가 나옵니다. 음향 측심 자료. 그러면 수심을 계산해야 되는데 2분의 1 VT에서 수심을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수심이 7km 나왔어. 이게 깊다는 걸 인지해야 돼. 깊은 거야. 7km면 해구야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평균 수심이 4에서 5km니까. 근데 수심을 계산했는데 2분의 1 VT인데 2km야? 얕은 거예요. 얕은 거야. 해령인 거야. 바로 알아야 돼, 그지? 4에서 5km 외우셔야 돼. 이제 여기가 4에서 5km인데 중층수는 한 1km 정도 흘러. 그 다음 북반구. 북반구는 어디서 침강하냐면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강해요. 그린란드. 여기서 침강해서 이렇게 가요. 이 친구의 이름은 북대서양 심층수. 이름이 다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마지막. 이 남극 주변에 남극 바로 옆에 이 바다가 있어요. 남극 바로 옆에. 이 바다의 이름은 웨델해라고 합니다. 웨델해. 바다 이름 외우셔야 돼. 남극 바로 옆에 있는 바다야. 여기는 엄청 차가워. 그래서 물이 엄청 차가워서 이렇게 가. 심해 중에 심해. 이렇게. 밑바닥으로. 이걸 남극 저층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할 때 그런 친구들 있잖아. 진짜 심해 중에 심해, 그치? 그치? 저층수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총 파란색 중층수, 남극 중층수. 총 6개 외워줘야 돼. 침강예역 3개, 그 다음에 해주 이름 3개. 외우기 좀 많아? 아니야. 많지 않아. 다 했다. 다 했다. 마지막 퀴즈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퀴즈 누구한테 물어볼까? 성우야. 요즘 지구온난화가 아주 핫해요, 그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지구온난화가 문제예요? 성우야, 지구온난화 되면 지금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문제야? 왜 문제일까? 지구온난화 되면 왜 문제예요? 승우야, 왜 문제야? 뜨거워서? 이거 지구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 계속 뜨거워질까? 겨울 싫어하는 친구도 많잖아, 그치? 온난해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지구온난화가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빙하기가 와요, 빙하기. 이거는 메모를 해주세요.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빙하기가 도래합니다. 빙하기가 와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지?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빙하기가 오지? 지구가 온난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린란드에서 원래는 수온이 차가워야 돼. 근데 수온이 올라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럼 빙하가 얼어붙어야 되는데 빙하가 녹아요. 그래서 북극에 지금 빙하 녹아서 북극곰들 살 데 없고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빙하가 녹아. 그럼 염분이 낮아져. 싱거워져. 수온은 올라가고 바다보다 싱거워지니까 밀도가 감소해서 침강이 안 일어납니다. 이 신초순환이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적도는 뜨겁고 극은 차가운데 이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근데 이게 끊기는 거야.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면. 그럼 적도는 어떻게 돼? 적도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뜨거워지겠죠. 극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추워지겠죠. 이 상황을 빙하기라고 합니다. 이걸 빙하기라고 하는 거야. 이 빙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후가 극단화된다는 뜻입니다. 기후 극단화. 이걸 영어로 한 게 투모로우라는 영화입니다. 알고 있나요? 봤어? 안 봤어? 봤어. 기후가 극단화돼요. 살기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 살면 안 되나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기 살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여름은 어떻게 될까? 더 더워지겠죠. 우리나라 겨울은 어떻게 돼요? 더 추워지겠죠. 극단화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살기 힘들어질 거야. 전 지구가 다 살기 힘들어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면 적도는 펄펄 끓고 극은 얼어붙고 중위도는 극단화돼서 여름에 덥고 겨울엔 추워집니다. 뭐라고? 빙하기 오면 다 죽는다고? 오기 전에 죽는다고? 좋아요. 여기까지 됐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뒤에 넘어가시면 181쪽이요. 181, 182에 필수 예제가 있습니다. 총 4문제 있는데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여기서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 필수 예제 중요한 보기들만 한번 해볼게요. 1번 잠깐 봐봐. 1번. 1번에 기억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림 없이도 나와. 대륙공기면의 높이는 저위도에서도 다 맞아요. 맞아요. 팽창하니까 공기가. 참고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름이랑 겨울 비교하면 여름이 더 높습니다. 대륙공기면의 높이가. 그 다음에 니은에 지표의 냉각과 가열에 의해 형성된 순환, 이게 열적 순환 말하는 거야. 열적 순환 A가 C 맞아요. 니은. 좋아. 넘어갔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시옷과 이음. 얘들아, 시옷과 이음, 이게 30도 지역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30도 지역은 비가 안 와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사막이 생기고 염분이 최대야. 그리고 수시 논술에서 한번 나왔던 게 세계의 유명 천문대들은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좋으니까 천문 관측하기에 매우 용이해서 그래요. 그죠? 이런 것도 나왔어요. 좋아. 일단 밑에 가서 지읒은 참고 표시해 주시고, 이거 기말고사 범위죠. 이 30도 부근에 형성되는 아열대 고압대는 다른 말로 온난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말고사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치읓에 60도 부근에 수렴대 발달한다? 맞죠? 공기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모이는 걸 수렴이라고 하잖아. 나머지는 괜찮아. 1번에서 질문 있는 사람? 1번에서 괜찮아? 1번 넘어간다. 2번 가자. 2번. 얘들아, 2번에서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30도 선에 30도에 보조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어줘야 돼. 이렇게 30도에 선을 긋고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부니까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해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 적도 해류 흐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편서풍 부니까 이렇게 A는 서풍 비류. 대서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도 해류, 서풍 비류. 그럼 C는 난류가 흐르는 곳, D는 한류가 흐르는 곳이죠. 출제자가 점을 어디다 찍었는지 의도를 알아야 돼. 기억. A는 편서풍, B는 무역풍 영향받는다. 맞고요. 니은에 고위도로 열 수송량은 C가 제일 많다. 맞죠? C가 직접적으로 고위도로 가는 거니까, 난류니까. D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아니라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D가 틀렸고. 그 다음에 라마바도 쉽죠? 라마바. 미음, 비읍이 난류와 한류의 차이를 물어보는데 난류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뜨겁고 짜고, 그 다음에 폭이 좁고 속도가 빠릅니다. 넘어갑니다. 남반구 문제. 하단. 남반구에서도 이렇게 30도 부근을 이렇게 선으로 긋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여기 A에는 적도해류, 그 다음에 D에는 서풍비류, 남극순환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B가 난류, C가 한류. 이렇게. 그래서 기억 A는 편서풍대가 아니라 무역풍대고요. 시오프리. 표층수는 B가 높다? 맞죠? B가 난류니까요.
그다음 C에 흐르는 해류는 폐로 해류고요. 그다음에 치읓은 맞습니다. D에 흐르는 건 남극순환류, 서풍피류의 일종입니다. 서풍피류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 다음 키역에 아열대 순환은 적도를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도가 여기 있으면 북반구에서도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가겠죠.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방향이 대칭이죠. 지금 이거 방향 물어보는 거야. 방향 대칭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 수능 보기입니다. 키역에 적도를 기준으로 방향이 대칭적으로 간다. 틱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아도 해류의 흐름은 현재랑 대체로 비슷하다. 틀렸죠. 자전하지 않으면 바람이 아예 바뀌잖아. 바람이. 그럼 당연히 해류도 바뀌겠죠. 그다음 피읍. 우리나라 남해안은 연중 난류가 우세하다. 맞습니다. 남해안에는 난류만 영향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양식업이 발달해 있다. 양식업이 발달한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히읗, 동해에서 조경수가 나타나는 위도는 여름철이 높다. 맞습니다. 여름철에 난류가 더 세니까요. 3번 별표. 3번 별표. 지금 왼쪽 그림이 신축순환, 컨베이어 벨트 순환인데 기억에 A 해역에서,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침강이 약해지면 컨베이어 벨트 순환 약화된다. 맞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맞고요. 컨베이어 벨트 순환의 변화는 지구기후에 영향을 준다. 맞고요. 지구온난화에 의해 빙하가 녹으면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화되어야죠. 리을을 틀렸어. 기니딜이 너무 쉽지? 너무 쉬워. 근데 미음부터가 중요해. 미음 봐봐. 마바사. 이게 이제 수능 자료인데 나 그림이 중요해. 나는 컨베이어 벨트 순환의 세기가 변에서 발생한 지표 기온의 변화량이야. 그럼 여기 보면 극지역 보면 여기 마이너스 6 돼 있죠. 이게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6도라는 게 아니고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이니까 평소보다 6도 떨어졌다는 얘기야. 극지방은 더 추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보니까 여기 1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 이게 이 지역의 수온이 이 지역의 온도가 1도라는 게 아니고 평소보다 1도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따뜻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저위도는 따뜻해지고 극은 더 추워졌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야? 기후가 극단화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어떻게 된 결과야? 약화돼서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화돼서 기후가 극단화된 상황이야. 여기까지 해석했어? 미음. 나와 같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순환 약해지는 과정에서 그린란드 지역의 침강 강해졌다? 틀렸죠. 그린란드 지역 침강 약해져야죠. 비읍. 나와 같이 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순환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B에서 A로의 열 수송 약해졌다? 이거 맞죠? 열 수송이 잘 안 돼야 돼. 그다음 시옷. 나와 같이 변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순환 약화되는 과정에서 A와 B 사이의 기온차 증가하게 되겠죠. 기후가 극단화되니까. 요거 3번. 마지막 4번. 4번에 지금 대서양 신층순환인데 지금 A가 있는데 A가 그린란드에서 침강해서 남반구 쪽으로 가는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B는 외델해에서 침강해서 이렇게 밑바닥을 따라가는 남극 저층수. 밀도는 당연히 A가 크다. 그리고 니은은 그림 보고 하는 건데 남이 65도 부근에 용승 현상이 일어났다.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65도 부근에. 그래서 니은 맞다. 그래서 나머지 보기들은 다 그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림 보고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거 그지? 자, 나머지 보기 다 괜찮은데 맨 마지막 보기 잠깐만 볼까요? 비읍. 수괴의 수온과 염분을 이용하여 그 기원과 심층순환을 추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괴가 무슨 뜻이냐면 물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물덩어리, 지괴, 땅덩어리, 기단, 공기덩어리, 수괴, 물덩어리.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느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여기 잠깐 봐봐.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얘는 진짜 빨라요. 그래서 해류의 속도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뭐 부표라고 하는데 관측 기계를 GPS 달아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럼 얘가 실제로 여기로 가요. 그게 따라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린다 그랬지? 뭐 한 4년, 5년 몇 개 걸려요. 10년도 안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간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얘는 속도가 진짜 느려. 1000년이잖아. 그래서 관측기계를 여기다 던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관측이 안 돼. 기계로, GPS로 관측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에 바다가 있고 등원선이 이렇게 돼 있어. 등원선이 이렇게. 아니면 등연분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앉는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이 맞아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가 10단원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11단원 가겠습니다. 지금 한 거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세요.